リリコさん、今回初めての主演映画ということですが 모든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완벽한 미모의 톱스타. 하지만 그녀에겐 충격적인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으니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희생해서라도 붙잡고 싶었던 인기의 욕망은 마침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 최악의 스캔들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건 브래드 피트와 입이 떡 벌어질 거물급 배우들과 다시 돌아온 이병헌, 그리고 거대 로봇의 역습까지 드디어 회의를 받기 시작한 올여름 헐리우드의 대공습,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수많은 논란으로 일본 최고의 가십걸로 손꼽히는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가 장장 5년 만에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불법 성형수술을 둘러싼 연예계의 추악한 복마전을 폭로한 작품 헬터 스켈터인데요. 자, 그리고 그 어느 해보다 막강한 물량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2013년 할리우드 여름 대작 총정리까지 최기한의 카운트다운 지금 시작합니다. 찍었다 하면 매진, 입었다 하면 완판. 최고의 스타로 군림하는 그녀 리리코. 외모뿐만 아니라 상냥한 마음씨도 인기 비결이었죠. 하지만 무대 뒤에서의 모습은 대중적인 이미지와 딴판. 게다가 그 완전 무결한 미모에도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리리코의 아자네? 아래整形の後遺症なんだ。ちょっと体の方にガタきちゃったよな。でどうします？例の美容クリニック。興味深い顔だ。崩れている。骨格と上に乗っている表皮、そして筋肉の動きが一致してない。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으니 しかし今は退治したい臓器売買及び薬事法違反のラインにも引っかかっている。 온갖 비리로 얼룩진 리리코의 전담 성형외과는 이미 검찰에서도 주시하고 있었죠. 허나 계속되는 부작용 속에서도 그녀의 강행군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상황. 지친 몸을 이끌고 오랜만에 귀가한 리리코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는데 누구도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녀의 동생이었죠. 헌데 친자매의 외모가 이리도 판이할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끝내 닥쳐오고마니 바로 최고의 자리를 위협할 라이벌의 등장이었습니다. 리리코와는 달리 순수 자연미인의 매력으로 단숨에 대중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고즈에 그리고 그만큼 벼랑 끝에 한 발 더 다가선 리리코의 모습에서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대혼란이라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 영화 헬터 스켈터. 말 그대로 복마전 같은 연예계 묘사와 충격적인 결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죠. 역시 일본 만화 원작인 미녀는 괴로워와 유사한 소재로 출발하지만 이야기는 판타지가 아닌 정반대의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무대 인사 무단 이탈 사건과 그에 대한 거짓 사과를 비롯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배우 사와지리 에리카가 오랜 은둔 끝에 선택한 영화로도 화제가 됐는데요. 마치 본인 스스로를 연기하는 것 같았다는 감독의 말대로 영화는 현실의 거울처럼 연예계의 난맥상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肌の弾力が老人の肌みたいに一度押したら戻ってこないって 한편 리리코의 성형 부작용이 날로 극심해져 가는 가운데 あなたの通っている美容クリニック
その不法で不適切な医療行為をよくご存知でしょう。 병원의 비리를 추적해온 검찰에서도 결국 그녀에게 접근해 옵니다. 어느덧 사면 초가에 몰려버린 리리코. 오로지 그녀 곁을 지켜왔던 매니저에게 극단적인 지시를 내리고 말죠. だったらこいつの顔めちゃくちゃにして 이 최악의 선택을 실행에 옮기려 하던 바로 그 시각, 부작용의 한계에 다다른 리리코도 마침내 대중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まず若さと美しさを与えそして奪うんでしょ 허나 이 아수라장도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으니 추락의 와중에도 탐욕을 버리지 못했던 그녀의 최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영화 헬터스켈터였습니다. 아직 봄 기운도 무르익지 않은 계절, 하지만 할리우드는 이미 여름 준비를 마쳤으니 올해는 어떤 대작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인지 드디어 서막이 오른 흥행 전쟁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됩니다. 올해 대작들의 첫 번째 키워드는 대재앙. 종말의 해 2012년은 저물었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세기말적인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기대작은 브래드 피트 주연의 월드워 Z입니다. 평화로운 어느 가족의 아침 식탁에 날아든 불길한 뉴스 하나. 하지만 도시는 이미 계엄령으로도 삼지울 수 없는 대혼란에 접어들고 있었죠. UN 소속 조사관인 게리의 가족들은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구하지만 원인 불명의 재난은 전 세계로 확산된 지 오래였습니다. We've lost the East Coast. Moscow is still dark. Life as we know it will come to an end in 90 days. 결국 이 비상사태 해결의 적임자로 게리가 선발되고 임무는 대재앙의 진원지를 찾아내는 것. 결국 이들의 행보는 재난의 출발점인 러시아로 향하는데 이미 초토화된 그곳에서 맞닥뜨린 것은 오로지 절망뿐이었죠. 마침내 격리된 생존자들의 안위조차 보장하기 힘든 상황. 인류의 희망은 이제 게리의 두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가 지뢰밭으로 변해버린 이 대재앙의 아수라장에서 과연 그는 무사히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름 흥행전쟁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한류의 역습. 올해 초 박찬욱, 김지훈 감독에 이어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북미 대개봉을 준비 중인데다 올드보이의 할리우드 리메이크 버전도 서서히 베일을 벗는 가운데 쟁쟁한 중견 배우들과 함께한 월드스타 이병헌의 레드2 역시 여름 시즌 정면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I need you. They're coming. I can feel it. Look, I'm retired, okay? I'm happy. You haven't killed anybody in months. That's a positive thing. 은퇴한 요원들을 제거하려던 CIA의 음모를 저지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프랭크와 친구들. 하지만 MI6 has just given me a contract to kill you. 연인과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난 프랭크에게 뜻밖의 첩보가 들려옵니다. Enjoy life while you still can. 졸지에 쓴 누명 탓에 다시 뭉치게 된 레드팀. Hello, Frank. I've missed you. 이번엔 새로운 멤버도 과세하는데요. Yeah, Frank, how are things? 하지만 이들을 노리는 건 영국 정보부만이 아니었으니 Please tell me that's a stick of dynamite in your pocket. I'm saving it for emergency. FBI 특급 해결사로 변신한 이병헌의 활약 한번 기대해 볼까요? 할리우드 대공습의 마지막 키워드는 로봇 액션의 진화입니다. 최근 여름 대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제4편 개봉을 선언한 사이 올해에는 사상 최초로 파일럿이 탑승하는 본격 거대 로봇물 퍼시픽 림이 드디어 출사표를 던졌죠. From deep beneath the sea, a portal between dimensions in the Pacific Ocean. 어느 날 갑자기 심해에서 나타난 정체불명의 거대 괴수. 모든 공격들이 허사로 돌아간 가운데 Initiating launch operations. Gypsy Danger. 자국적 연합군에서는 비밀리에 개발해온 인간형 거대 로봇 예거의 출격을 준비합니다. Pilots ready to connect. Let's go fishing.
두 파일럿의 동작을 그대로 인식해서 움직이는 신개념 로봇. 하지만 완벽하지 못한 조종사들의 호흡으로 전선은 오히려 불리해져만 가고 마침내 선택된 최후의 파일럿 후보들. Today we face the monsters that are at our door. Today we are canceling the apocalypse. 과연 그들은 이 전대미문의 위기에서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요? 난 그딴 거 몰라요. 내 딸 데려간 그놈 제발 잡아주세요. 15년 전 딸을 잃어버린 엄마. 범인은 왜 사건 현장에 국화꽃을 읊고 갔는지, 범인이 왜 공소시효가 끝난 완전 범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뭔가 있어요. 15년 전 사건 담당 형사. 이들 앞에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믿으셔야죠.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잡고 싶어요. 15년 후 다시 일어난 유괴 사건의 전말부터 예쁘다. 과맥. 털털. 엄정화와 김상경의 숨겨진 애교 본능까지 잠시 후 공개됩니다. 1997년 여름, 아이를 유괴당한 엄마에게 들리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리. 아이를 건네받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15년간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주에 만료 소멸됩니다. 반드시 잡아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15년 후, 서진이가 사고 당했던 그 장소에 다녀간 적 있으세요? 아니요. 거길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건 장소에 누군가가 국화꽃을 가져다 놨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기에 국화꽃을 갖다 놓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다시 나타났을까요, 범인이? 그러니까 영화를 봐야죠. 대답할 뻔했어요. 대답하실 뻔했어요. 깜짝이야. 네. 먼저 영화 소개 좀 해주시죠. 15년 전에 벌어진 유괴 사건이 있는데 이제 끝날 마당에 갑자기 또 똑같은 범행 수법으로 반복이 돼요. 이번 영화에서 김상경은 15년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역을 맡았는데요. 모두 현재 위치 정지. 그의 형사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살인의 추억 속 형사 역할이 그리웠던 걸까요? 살인의 추억이 끝나니까 한 40개 들어오더라고요, 형사가. 이번에 탁 시나리오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놈을 잡아라 몽타주가 저한테는 어떤 살인의 추억의 한을 푸는 그런 게 아닐까. 하지만 형사 연기에 다시 도전한 탓에 그는 뛰고 또 뛰고 뛰다 넘어지기까지 하며 고된 촬영을 해야 했는데요. 그의 고생 대장정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빗속 질주 장면. 하지만 재촬영까지 요구하는 열정남 김상경을 서럽게 하는 이가 있었으니. 추운데 비 맞고 뛰고 막 그러고 막 혼자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난로 펴리고 있는데 감독님하고 누나하고 막 옆에서 깔깔깔거리고 막 왜 그 너무 정말이야. 너무 춥고 힘들겠다 해서 옆에 있을까 했더니 가라고. 오. 너무 막 그래서 감정을 몰입해야 되니까 옆에서 떠들자 해요. 옆에서 떠들자. 근데 그냥 가까웠을 뿐이에요. 그래도 끝나고서 만두도 사주고. 아이고. 하지만 엄정화가 얄미운 순간이 또 있었다고요. 연기하실 때 우리 버릇이 맨날 못하겠대요. 어렵다고. 지금 어떻게 감정을 잡으란 말이야. 자, 레디 액션. 와.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도 액션 소리와 동시에 분노에 찬 눈빛 발사 뿐만 아니라 최상급 난이도의 오열 눈물 연기까지. 이러다가도 컷 소리와 함께 신들린 연기 모드 무장 해제. 이런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은요, 엄살쟁이. 제가 엄씨? 제가 맨날 엄실에서 외자로 이름 바꾸니까 엄살로. 사실 엄정화는 인터뷰 전부터 그럴 때 있어요. 남자 배우 세 분 할 때 그런 느낌. 친절한 정화 씨, 나 못하겠어요. 애교쟁이 정화 씨 등으로 변신. 김상경 씨와의 친밀도를 과시했는데요. 맨날 귀염떨어요. 여기 술 사죠 이래요. 우리 갈매기가 그날 먹고 싶잖아요. 그런 거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 또 음해를 하시려고. 과맥.
과메기. 엄정화 씨는 굉장히 자기관리 철저하시잖아요. 제가요? 사실 그녀는 자기 관리하는 거리가 먼 그럼 김성훈 씨의 경쟁 상대 누구세요? 엄정화? 술 경쟁? 애즈가 얘기하다 보면 남자 배우랑 얘기하는 느낌 되게 털털하시고. 제가 털이 많아요. 저도 많아요. 아, 털털. 급기야 자신의 애교가 민방위에 자리를 뜨는 사태 발생. 엄정화 씨 인터뷰 중 이러시면 안 돼요. 한편 다시 나타난 범인은 15년 전에 발생한 유괴 사건인데요. 이번 건과 많이 유사해요. 쓰레기 청소차를 이용해서 아이의 생존 사실을 확인시킨 점도 똑같고요. 같은 수법으로 유괴를 저지르고 용산역 5번 플랫폼 직접 가방을 메고 와서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피해자들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과 신랄 같은 희망을 동시에 떠안게 되는데요. 이놈이 바로 내가 찾는 그 놈이에요. 우리 애를 돌려주실 거죠? 믿으셔야죠. 영화 몽타주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여심도둑 김수현. 그가 홍구야! 바보가 됐다. 간첩이 됐다. 이중 변신을 했다는데요. 그의 정체가 잠시 후에 밝혀집니다. 죽지 말라. 전설이 된 후에 전설의 북한 엘리트 요원 원류한. 절대 피하지 않는다. 난 무릎 꿇는 법을 배운 적 없다. 하지만 내 난파 임무는 달동네 슈퍼집 바보. 남한에선 그냥 동네 바보일 뿐 그는 임무 수행을 위해 신분을 철저히 속인 채 살아야 했죠.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기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한다는 웹툰 1위로 꼽힌 동명 웹툰을 영화한 작품으로 떠오르는 충무로의 대세남 김수현이 바보로, 최종병기 활이 발견한 괴물 신인 박기웅이 가수 지망생, 탑스타 아역 전문에서 진짜 탑스타로 거듭난 이현우가 고등학생으로 위장한 꽃미남 간첩 군단으로 등장. 충무로 블루칩들의 멀티캐스팅으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는데요. 이들의 인기는 영화 팬들이 직접 만든 자작 예고편이 인터넷을 도배할 정도. 대체 어떻게 전설이되라는 거네? 과연 김수현표 동네 바보형은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였습니다. 아찔, 섬뜩하거나 때론 달콤하거나 한국 영화 명장면들에는 이것이 꼭 존재한다. 아마 한국에서 못 봤던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할리우드에서 만든 재난 영화와 연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은 작품으로 할리우드가 반한 한국 영화를 이끄는 힘, CG 기술의 비하인드부터 앞으로 밝혀질 대박 예감, CG 캐릭터의 비밀까지 한국 영화 CG의 모든 것이 지금 밝혀집니다. 얼마 전 영화 미스터고 예고편에서 공개된 고릴라 한 마리. 양띠고요. 91년생이냐고요? 그것까진 알 필요 없다는군요. 방금 동물원에서 탈출한 듯한 이 고릴라의 정체는 사실 야구도 좋아합니다. 사람과 컴퓨터의 합작품? 미스터고는 고릴라가 프로야구에 데뷔해 슈퍼스타가 된다는 황당 스토리에서 시작하는데요. 링링은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순수 기술로 탄생한 캐릭터란 점에서 한국 영화의 CG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최초로 CG를 도입한 영화는? 정우성, 고소영 주연의 94년작 구미호. 니놈 같은 게 올 정도면 지금 보면 촌스러운 이 장면들도 당시에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는 사실. 그 이후 우리나라 CG 기술은 주로 캐릭터 위주로 발전하며 다양한 괴물의 모습들이 탄생하기도 했죠. 그런 만약에 작업들을 만약에 해외 업체에서 전부 다 했더라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믹스를 했기 때문에 예산 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CG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있었으니 보이지 않는 상대와 연기해야 한다는 점.
따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한테 공격을 해온다, 아니면 눈빛을 서로 교환한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우들은 연기를 하고도 합이 안 맞아. 왜 안 본 거야? 아까랑 비슷한 타임. 모니터 후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모든 시즌을 잊게 해줄 파격 캐릭터의 등장이 기다리고 있으니 로봇 태권 V 실사판. 대한민국 토종 캐릭터 로봇 태권 V는 대한민국 CG의 결정판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야구하는 고릴라 링링부터 추억의 캐릭터 로봇 태권 V의 화려한 부활까지 상상 초월 대한민국의 CG 열풍을 몰고 올 다양한 캐릭터들 기대해볼게요. 한번 읽어볼래? 소메티메스. 부정확한 발음의 흑역사를 딛고 일어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더빙 한류 스타로 우뚝 선 그. 한편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한 동갑내기 미남 스타. 너 그나마 예정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아이스들. 일찍이 남자가 사랑할 때 그 연인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오늘의 영화 공작 한류 스타 지범미 특집. 여심 초토화에 나선 두 젠틀맨의 아시아 정벌기 그림자 애인 그리고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먼저 권상우의 그림자 애인입니다. 한국 눈사태 속에 실종된 재벌 상속녀. 싱크로율 안 맞는 권상우의 중국어 더빙과는 달리 4월에 눈 오는 한국 날씨만큼이나 변덕스런 페리스. 페리스와 싱크로율 100% 일치하는 여자를 발견한 정우는 그녀에게 다가가 분노 및 더빙 대사 폭발. 따당은 두당은 거. 그 와중에도 볼 건 다 봤으니 자고로 재벌 이세와 미남은 튕겨져야 제맛. 요즘 드라마고 영화고 대세는 닮은 꼴. 이에 낚인 정우는 아쉽지만 그녀를 놓아주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기업의 경영권을 놓고 다투는 삼촌이 페리스의 부재를 틈타 회사를 집어삼킬 셈. 설상가상 페리스의 친부인 회장님께선 오늘 내일 하시는 가운데 문제가 큰데요. 문득 떠오른 닮은 꼴 그녀. 굿모닝. 꽃가게 아가씨 진심을 찾아가 삼고초려를 시작하죠. 병든 회장님을 떡밥 삼아 진심에게 페리스의 역할 대행을 맡겨보는 정훈. 때마침 회장님께 딸랑딸랑 하러 온 숙적 동삼촌. 오 마이 갓. 숙소好掛住你啊. 페리스 왜病咗場? 더빙 입도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았어야. 이를 눈치챈 진심의 기절 초풍. 근데 니들 회장님 살리려고 온 애들 맞냐? 오, 삼촌 가네요. 인명 퇴치용? 연기와 대사. 잠시 후에 계속 입맞춥니다. 눈 떠보니 보이지 않는 옷,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처음 본 남자에게 격한 스킨십? 강렬한 선방 날린 후 기억해보니 어젯밤 나나미의 생일. 나이나 더 잡숫지 술만 잔뜩 잡순 노쇠처녀 나나미에게 숙검댕이 눈썹에 초절정 미남이 눈앞에 떡. 너무 좋아하는데요. 남자는 도예를 아십니까? 하며 굳이 힘줄 선 팔뚝에 땀 흠뻑 적셔주니 반할만해요.
이는 20년 전 불세출의 명장면 사랑과 영혼을 리메이크하겠다는 강인한 의지이듯했으니 이 장면이 뜬금없지 않기 위해 한국인 유학생 준호의 직업을 도예가로 설정. 진심을 다해 사랑할 것을 맹세하겠습니까? 간단 러브 스토리는 중간 생략 후 저렴한 예물로 초고속 결혼? 저걸로요? 아우 진짜 그 꽃 머리에 안 꽂은 게 다행이다 야. 아시대로. 때로 일본 팬을 몰고 온 송승헌의 한마디에 알고 있어요. 갈고 닦은 나나미의 회심의 한국어. 암튼 장가는 잘 갔네. 성공한 대기업 CEO 나나미가 연애에 빠진 사이 회사 재정이 위기에 빠진 상태. うち取引してたっけ? 調べてる間取引ちょっと止めとくね. 이에 사업가 아내를 위해 준호는 살림으로 완벽 내죠. 만난 지 1년째인 나나미의 생일. 촛불을 켜줘야 이벤트의 완성. 그런데 뭔가 엄습해오는 불길한 이 기운. 어떻게 된 거죠? 인적이 드문 골목. 나나미의 명품 백은 오토바이 날치기범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어이구. 어이구. 헬멧을 벗어 보이며 여유롭게 확인하고 가는 범인. 그 까닭은 나나미. 준호에게 안겨 쓰러진 자신의 모습? 엄마? 준호. 이제 나나미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망과 영혼 잠시 후에 계속 혼 빠집니다. 자 이번엔 영문 초대장 읽느라 혼이 빠진 권상우의 그림자 애인입니다. 다행히 동삼촌이 전화로 초대장 내용 해석. KNC 咪一團和氣咯，何況係人都知道 Paris 最中意跳舞噶啦，佢一定要嚟。 곧 있을 무도회를 위해 재벌 2세 상속녀 해리스 따라잡기에 들어간 진심. 邊度似公主啊？擺明女王啦。 Paris近年嘅活動資料，同我背熟佢。 철통 보안 속 최대한 해리스의 노출을 자제한 그때 해리스를 찾아온 사촌 동생. 表姐。 근데 맡아보니 뭔가 사기의 스멜이 난다 이거죠. 佢冇可能係 Paris。 어떻게 알았지? Paris 從來唔會唔搽香水。 이거 너무 쉽게 걸렸는데요.權先生，有客人揾你。 까칠하게 대해야 페리스의 완성. Paris, you are Paris, OK? Paris，佢係我請嚟教你跳舞嘅。係。佢唔係 Paris 係嘛？ 뭐예요? Come on，係人都知 Paris 跳舞跳得叻㗎啦，使乜學啫？ 알아요. 머리 쓰지 말고 몸을 쓰라고. MB야， 就係佢全心繼續扮 Paris。 그래서 본 코리안 특급 몸짱 권상우의 복근. 아우. 와우. Paris 佢好識得打扮，好中意跳舞。Paris 一食啲菜 댄스의 달인, 패션의 달인, 미각의 달인. 就冇咩人見過佢食飯㗎。 페리스의 역할 대행에 재미 붙인 두 사람. 一個人，嗰個人就係權正芬。 Paris 着親晚裝嘅時候，都中意將頭髮紮起佢。 왜요? 오빠가 머리 올려주시게요? 엄마야. 진심의 드레스에 낚여버린 야왕. 뭐야 이 껄쩍지근한 분위기. 얼마 후 페리스의 사촌 동생은 증권가에서나 떠돌 법한 루머를 천기누설하기에 이르죠. 但係 Paris 自己無論去到邊度，都要第一時間知道權正芬喺邊，同邊個一齊。哇！24小時監視，咁拍拖咪好辛苦？你有咩上司直接問我得啦。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혼내줄까 보다. 同我要求你去做嘅完全冇關 ，understand？ 起碼依家我係 Paris，out of my room。 재미있는 놀이. 흔녀의 재벌 2세 역할극 잠시 후에 더 비싸게 굽니다. 자 다시 우리 눈엔 다 보이는데 송승헌 눈에만 안 보이는 그녀.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귀신이 되어서도 송승헌 스토킹. 바로 그때 송승헌 스토킹에 나선 또 다른 남자. 누구예요? 문제의 뺑소니범. 그 역시 나나미가 보이면서도 못 본 척 혼신의 연기. 안 보이는 척해야 하기는 송승헌도 마찬가지. 남자들에겐 도통 존재감 없는 가련한 여인이 초래한 기물 파손과 아이고 과도한 CG.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령이 된 나나미의 순간이동. 邪魔だな。 범인이 준호까지 노리는 거예요 지금.
완소남 송승헌을 지키기 위해 이승을 떠돌던 나나미는 한 심령술사를 찾게 되는데 이 우피 골드버그군요. 그러니까 좀 닮았어요. 사기로 사주를 보는 거죠.少し痩せたら可愛いのに。痩せたら可愛いのに。 목소리가 들리나 봐요? 誰なの今。私の声聞こえるの？誰なの今。痩せます。星野七海。助けてちょうだいね。星野七海。星野七海。 일평생 거짓말쟁이로 살다 드디어 점쟁이가 된 할머니는 처음 영접한 이영원의 청을 들어주기로 하죠. お願い、本当にいるのよ。おしまい。ジュノ。どなたですか？いたの？ジュノ、ね。聞こえないんだ。 이 남자 비주얼 보니까 할매 사신발동. 눈빛 봐요. あなたの親しい方からのメッセージがあるんです。誰ですか？ななみさんとかって。 무릎이 닿기도 전에 어르신은 문전박대. 小さな花の指輪を渡したの。小さな花の指輪を渡したの。 저건 정말 둘만 아는 추억이잖아요. 알고 있어요って言って.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같은 말 다른 느낌.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죠. あなたに自分の話を伝えてほしいって。ジュノ、あなた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わ。ちょっと私に任せてちょうだい。ジュノさん。 우리 승헌사만 놀라실라. あなた 부드럽게 따라줘요. 殺されるかもしれないの。私を襲った犯人を見つけたの。七海さんを襲った犯人を見つけたんですって。住所言うから書いて。住所言うから書いて。あなたが書くのよ。私が書くの。 참 어르신께 가지가지 시켜요. 심령술사 제보로 준호는 뺑소니범을 찾는데 일본말이 짭소번이다. 프로도 아니마시까? そんなものはいません. 코리안 특급 몸짱 스타 송승헌이 괜히 일본 가서 얻어터지는 수모. 제대로 연애도 못 해보고 연행의 수모까지. 그런데 그때 나나미 회사 직원이잖아요. あなたナナミの手帳さえ盗めばよかったのよ。それなのに殺しちゃって。 그놈의 돈이 사람 잡았구먼. 장동건에 이어 이번엔 권상우와 위험한 관계. 그림자 애인의 결말입니다. 어디에요, 송배네? 긴밀한 입맞춤을 위한 특수 제작 귀걸이 선물. 네 귀에 도청 장치 있다. 우와. 123. 等我仲以為你送禮物俾我添。 찌쩌먹으로 걸거린다. 나 잡아봐라. 我一定會永遠咁記住你㗎。希望你都永遠記得權正芬。 오글오글. 我諗我已經愛上咗。 양장피 겨자 소스에 말아먹은 듯 눈물이 뚝뚝. 허나 곧 수정 메이크업으로 환골 탈퇴. 페리스 인증을 위한 최종 관문 앞에 선 진심. Paris. 等叔叔。 第一隻舞你一定要同我跳。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스텝을 밟아서 아실란가? KNC 5000嘅員工，個個都咁佩服你。 KNC 依家已經有8400人。 아하, 귀걸이. KNC 都發展得好快，員工已經有8400幾個啦。哦，你知唔知啊？你真係越大越似你媽媽。我媽咪飛機失事嘅時候，我根本完全唔記得佢。 순발력 좋은데요? Sorry啊。 Bravo。 진심이 재벌가에 몸담으며 쌓은 스펙이라곤 사기뿐. 依家人都相信 Paris 已經翻咗嚟，等我連都冇晒我哋辦法。 모든 게 다 내 것 같던 그때 100% 천연 재벌 상속녀의 귀환. 어머야. 你就係全心啊嘛？你而家可以走啦。其實我呢家真係需要走。어떡해요. 呢度唔再需要你。 連做我影都不如。 초민망한 신데렐라. 자, 재벌 상속녀 도플갱어가 한을 품으면 어찌 될까요? 장백진은 1인 2역, 권상우는 1인 2음성. 호시 더빙 시네마 그림자 애인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림자도 못 되는 유령 애인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의 결말입니다. 회사 장부의 비번을 변경한 CEO의 유령. 유령 회사의 회사 돈을 빼돌리려는 직원 미아루. 그래서 비밀번호 바꾸러 온 거군요. 비밀번호 5256씨? 넌 저승으로 로그인하게 될 것임. 컴퓨터 자판에 나나미 영혼의 빙의.
90년대 스타일로 공포 분위기 조장. 어우, 독특하네요. 나나미いるの? 그럼 준호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송승헌, 오겐키 데스까? 운転です. 이젠 유령보다 할매가 더 무섭거든요. 死んだんです. ドアを見てって言って. ドアを見てって. 손가락 들 힘도 없는 유령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 그린 그와의 추억. 내가 나나미다 생각하렴. いるのもう一度抱きしめたい。私も. 이것이 바로 틈새 시장. 私の体に入りなさい.気が変わらないうちに. 뭐? 어르신, 나나미 영혼으로 뭐 하시려고요? 어이구. 자, 과연 신명술사는 송승헌과의 스킨십이란 그거를 이룰 수 있을까요? 국내 관객 6,000명, 그 텅 빈 좌석의 관객은 아마도 유령이었나 보다. 그래도 난 더빙 안 했거든.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다 떠오른 궁금증. 만약 그 소품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되겠어요? 컨셉상? 가격이 얼마든 적절하게 등장해 제 역할을 다 해내는 소품들의 사용 내역. 짜잔! 어때? 지금부터 계산해보자. 작년 최고의 화제작 도둑들에서 영화 시작과 함께 시선을 끌었던 전지현의 드레스. 저게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하고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1000만이 넘을 줄 알았으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진짜 입을걸. 옷이기? 네, 저 제작을 했어요. 돈 아끼느라고. 그게 싸서. 그 당시 돈 아끼느라고. 소품팀의 땀방울로 제작된 이 드레스. 생김새는 좀 다르지만 멀리 봐도 명품 같은 그녀의 소화력이 더 돋보였다. 반대로 하정우가 베를린에서 입고 뒹굴었던 저 의상은 실은 상당한 고가였다는데 이보다 더 허름해 보이는 다른 옷은 심지어 더 비쌌다는 사실을 왜 몰랐지?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돼, 그치?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더 친하다 보니. 덕분에 가격 대비 마이너스 효과, 제작비 대비 이렇게 다른 차이를 느끼게도 해주었다.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어. 류승범의 연기 변신이 돋보였던 영화 용의자 X에서 살인사건을 두고 벌이는 두 남자의 두뇌 싸움. 그래서 사건의 단서가 되는 소품들이 중요했던 바. 그런데 이건 제 안경, 저 목도리, 코트, 이 가방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해리포터 같다고 저를 놀렸던. 뜬금없이 해리포터 룩을 완성. 하지만 그보다 더 감정이입이 안 됐던 이유가 있었으니. 저 안경이 또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저 안경으로 많은 판매를 올리신 사장님들, 저에게 단돈 얼마라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서로 따뜻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좌고요. 이런 소품 하나로도 수익 창출을 이끌어낸 패셔니스타로 기억될 터. 반면에 배우들을 슬프게 했던 소품도 있었으니 조작된 진실과 음모론을 파헤치는 영화 모비딕. 다소 위험해 액션 연기가 필요했던 이 장면. 단단히 준비를 하고 리허설도 해보는데 우린 편상에 약한데 본 촬영이 멋지게 성공.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쳤어. 엄살이죠, 엄살. 그러고 보니 어디가 이렇게 나는데 괜찮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다쳐 큰일 났네. 상처가 안 보여. 안을 상처가 더 클 것 같은데? 우리 슈가 앞에, 그거 붙여놓은 그 저거. 큰일 났네. 심지어 보셨죠? 몸보다 옷을 신경 써. 배우보다 옷을 걱정?
이게 큰일이지. 몸은 됐고 옷 어떻게? 소품팀의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미 상처받은 그의 마음은 변상불가. 제작비가 적어 슬펐던 영화로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신세계의 성공을 이끈 수장 박훈정. 하지만 데뷔 초엔 제작비와 혈투를 벌여야 했던 바, 특히 정서적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눈. 누가 봐도 눈이 아니라는 사실. 저게 다 이제 눈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녹말가루와 소금. 저게 어디 눈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적은 제작비 때문에 리얼리티를 포기해야 했던 시절. 원래 생각했던 대로 눈밭에서 찍을 걸. 너무 뭐 19억 9천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 저 여사는 이제 그만. 방금 지나갔던 거, 잠깐 지나갔던 그거 진짜는. 역시 때깔이 다르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우리 미친 존재가 갑수 형님 나오셨습니다. 난 이 장면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저 감모 뭔가 이렇게 문양을 넣었어야 되는데 19억 9천 가지고 딱 돈이 없어서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뭘 남길 게 있다고. 제작비가 뭐길래 이런 금장식을 원하신다면 그래도 이런 시절이 있었기에 신세계가 흥행한 건 아닐지. 한편 Such a nice car. And yet, do it. 액션 영화에서 가장 순환받은 소품은 바로 자동차. 그 중에서도 Welcome to Moscow. 등장부터 차원이 다른 존 맥클레인 형사의 영화 다이하드 굿데이 투 다이에서 There's some massive car stunts, spinning and cars flipping. It's better than shooting on a set. It's just so real. 영화 내내 부서지는 자동차가 무려 500대가 넘었다는 사실. 촬영 도중 폐차된 자동차에만 100억이 넘는 제작비를 쏟아부었으니 간땡이들이 부었구만. 덕분에 영화 사상 가장 많은 자동차가 파손된 영화로 기록을 남겼다. 이처럼 한 편의 영화를 위한 소품의 사용 내역, 그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The last Super Bowl was played right here. Jason told me it was a classic. Classic game. 80,000. 외계인의 침공으로 엉망이 돼버린 지구에 한 남자가 남겨집니다. 네, 주인공은 잭 하퍼라는 남자죠. 지구를 정찰하는 마지막 정찰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어느 날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곳을 향하면서 이상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늘 잭의 꿈속에 나타나던 의문의 여자였던 겁니다. How do you know my name? 기억나지 않은 과거 속에 어떤 음모가 있었음을 알게 된 잭은 지하 조직의 리더 말콤 비치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자, 지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 그리고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톰 크루즈의 영화 오블리비언입니다. 자, 2013년 블록버스터 시즌 첫 번째 SF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네. 일단 SF 영화라고 한다면 다양한 볼거리를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볼거리 어떻습니까? 볼거리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볼거리가 막 물량 공세하는 볼거리. 네. 예를 들면 뭐 트랜스포머라든지.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물량 공세로 나가게 되죠. 그렇죠. 이 영화는 그런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봄 가을쯤에 나오는 굉장히 특색 있는 스타일이 아주 좋은 그런 SF 소품?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저는 제일 좋았던 장면이 그 오토바이를 혼자 타고서 이렇게 그 황량한 그 황야 거의 뭐 폐허가 된 거기를 달리게 되는데 그걸 롱쇼트로 부감으로 잡는 걸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역설적으로. 물론 이런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미래적인 감각을 동원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등장을 해요. 이 버블쉽이라는 것이 또 이 영화 속에서 가장 멋진 그 장비 중에 하나인데 타고 다니는. 그렇죠. 정찰병인 잭 하퍼가 이제 스카이 타워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주로 쓰는 교통 수단이죠. 이게 무려 무게만 2톤이고요. 제작하는 데만 4개월이 소요됐다. God, that's beautiful. Come on. 또 SF니까 그냥 갈 수는 없죠. 뭐 하나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드론.
유일하게 그 파괴적인 어떤 볼거리. 사실 이 영화가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게 가장 장대한 클라이맥스에서조차 드론 3대 나오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고 예를 들어서 탐 크루즈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딱 스캔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그것이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눈처럼 보이기도 하고 눈알 혹은 생물체처럼 보이기도 해요. 유기체처럼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세팅이 잘 돼서 액션이 좀 참 단단한 액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집 세팅이 너무 예뻐요. 네, 스카이 타워라고 하죠. 허공에 떠서 이제 딱 두 사람만 사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걸 원해. 근데 통유리라서 밖에서 다 보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밖에 아무도 없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집 하나 주면 둘이 사네. 정말? 네. 정말로요? 남자 둘이서.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의 굉장한 장점이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을 한다면 이런 디스토피아를 다루는 SF 영화들 대작들은 영화 속의 상당 부분이 밤 장면이거나 어둡거나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디테일을 자세히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어두운 장면이거든 라는 핑계를 대고 대충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시각적인 디테일이 약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은 SF를 저는 보는 것도 굉장히 드물다. 해상도가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이 낮 장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스타일과 비주얼로 자신 있게 스스로가 승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영화죠. 역시 이 배우들의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 톰 크루즈가 줄리아로 등장하는 올가 쿠릴렌코와는 영화를 찍다가 가까워져서 급기야 네, 최근에 여러 업사가들에 의해서 핑크빛 소문이 또 들려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빅토리아 역을 맡았던 안드레아 라이즈보로를 좀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줄리아가 등장한 뒤에 조금씩 잭 하퍼가 현실에 대한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하자. 그렇습니다. 천해지는 표정들이 몇 번 등장하거든요. 눈빛이 내가 보기엔 진짜 살아있는. 근데 그 두 여배우가 당연히 물론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역시 톰 크루즈 얘기를 해야겠죠. 톰 크루즈. 근데 사실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아웃사이더라는 영화예요. 아웃사이더.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젊은 남자 배우들 총출동시켜서 브래드 팩이라는 말 자체가 유행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맷 딜런이 있었고요. 에밀리오 에스테베스 같은 배우들도 있었고. 로브 로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았던 수많은 그런 청춘 스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근데 톰 크루즈는 30년째 이런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뭐 외모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작품 전체를 보면 시야라든지 영화 전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톰 크루즈는 진짜 대단한 배우인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블리비언을 보고 나서 많은 관객들이 조금 지루했다. 이 초반에 1시간간의 분량이 너무 속도가 느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영화의 전반부는 시종일관 이제 티징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이렇게 뭔가 보여줄 듯 그다음에 뭔가의 중요한 것을 묘사할 듯 궁금하게만 만들면서 간질간질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진행하니까 밀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네. 반대로 뒤에 1시간은 이제 그동안 감춰둔 얘기를 풀어내느라고 정신없는데 특히나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이 계속되는 장면과 어떤 장치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I've been watching you, Jack. The people you work for lied to you. 말콤 비치가 어느 날 이 잭 하퍼를 찾아와서 정말 너무 친절하게 스토리 요약을 해서 스토리의 요약을 구강으로 펼쳐주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굉장히 독창성이 약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야기가 부족하다기보다 이야기의 스킨십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스킨십 좋아죠. 네. 네. 이야기라는 것도 사실 어떤 이야기를 딱 보면 굉장히 좀 남루한 이야기인데도 이것이 몸에 짝짝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이야기는 굉장히 막 지고 운명을 걸고도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불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 영화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깝다.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 보다 보면 기시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르, SF 장르의 성공적인 영화들은 다 떠올라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매트릭스. 그 저항군의 양태라든지 복제와 관련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시각적인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랑 굉장히 닮아 있고요. 토탈 리콜을 보면 현재 자기한테 이렇게 보여진 세계가 완전히 세계관이 정반대로 역전되어서 보게 되는 어떤 그런 반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뭐 202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랑 비슷한 장면도 있고 계곡 사이로 추격할 때는 스타워즈랑 비슷해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면 성공한 SF 영화들의 모티브들을 콜라주처럼 모아붙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이런 것이 이 영화의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t's time to learn the truth. What aren't you telling me? 자, 그렇다면 SF의 외피를 빌려와서 기억과 망각이라는 인간 본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오블리비언. 과연 그 별점과 한 줄 정리 어떨지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잘 빠진 SF, 눈이 호사를 누린다. 독창적이진 않지만 볼만한 SF. 톰 크루즈가 3할은 쳐요. 3할. 3할이면 강타자죠. 강타자지.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PC와 모바일로 영화 보는 파일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